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식 학의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그 저자인 바수반두의 이제 두 저작이 있는데 유식 20논과 유식 30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유식 20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수반두는 이제 있으니까 보인다라고 하는 걸 이제 실제론이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 있으니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론인데 이제 유식학은 이제 뭐가 있는 것은 의심스럽다. 실제로 있는 것은 우리의 의식만이 그걸 인식하는 능력인 의식만이 있다. 뭐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사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회의하는 믿지 않는 의심스러운 이제 그런 이제 학파인데 그건 이제 그 바수반들은 두 가지 저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유식 20논을 가지고 실제론자들이 그렇게 믿는 외부 세계는 미신적다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뭐 세상이 어떻게 생겨 있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오직 의식, 그것을 인지하는 식만이 존재하는데 그 식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를 이제 설명한 것이 유식 30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수반두가 무엇을 가지고 실제론자들을 이제 논파했는지를 유식 20논에서 나타난 것들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바수반두가 이제 아마 내가 외부 사물의 존재가 의심스럽다라고 얘기하면 실제론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외부 사물이 단지 우리의 정신의 어떤 투사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럴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그러면 실제론자들이 이런 반론을 할 거라는 거죠. 야, 우리는 한 순간에 한 공간에만 있지 않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럴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약에 내 마음대로라면 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동시에도 있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때도 있고 저때도 있어야 되지 않냐. 만약에 단순히 생각일 뿐이라면. 그래서 그거 아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에 우리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상식적으로 대단히 할 만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자, 만약에 세상이 우리 생각, 정신의 투사에 지나지 않는다면은 니한테는 이게 보이고 나한테는 저게 보여야 되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너에게 보이는 것이 나에게도 보이지 않냐. 그 말은 세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매우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자동차에 받치면 죽지 않냐.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냐.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정신이라면 어떠한 작용도 그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못할 텐데, 대상이 실질적인 작용을 일으키지 않느냐. 독배를 마시면 죽지.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든지 간에 바깥에 세상이, 사물이 객관적으로 우리의 그 주관적인 의식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매우 맞죠. 그래서 이제 벌써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철학적인 시대, 즉 공간의 문제, 시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작용의 문제, 인과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철학이 즉 철학적인 논쟁들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붓다만 하더라도 괴로움에 관한 얘기를 주로 했는데 여기서는 이 시대만 와도 그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는 무엇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런 매우 이제 철학적인 논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관심 분야가 뭐 조금씩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바수반두가 아마 실제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라고 했던 실제론자들의 반론을 정리하자면 이것이죠.
야, 너희들은 유식학을 하는 너희들은 보니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어? 있으니까 보이는 거다. 이게 이제 보통 소박한 실제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마치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상황을 봤을 때에 너희들의 유식학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수반두는 자기가 예상한 실제론자들의 이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 반론을 논파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수반두는 이건 틀렸고 이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야, 생각해봐. 이렇게 가정을 해봐. 라고 설득합니다. 아주 독특한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안 했습니다. 뭐냐면 야, 근데 있잖아. 우리들이 현실에서 울고불고 느끼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꿈이라고 생각해 봐. 그러면 다 들어맞는다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꿈속의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논증하는 게 아니고 상상력을 쉬프트해서 만약에 우리가 꿈이라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외부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정신이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꿈은 뭐 꿈이지. 근데 현실이 꿈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수반도는 오케이, 잠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꿈을 꾸고 있다고 하면 그 꿈도 굉장히 리얼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 펼쳐지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한 공간에서 펼쳐지니까 공간이 한정된다는 것도 꿈에서는 다 가능하지 않냐.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꿈에서는 어떤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에, 어떤 때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 나타나는 것들이 나오니까 시간도 정해질 수 있다. 꿈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네가 보는 걸 나도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서는 그거 다 당연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옥이다 치자. 그러면 간수가 있고 그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죄수가 있다고 치면은 지옥이 있고 지옥불에서 고통받는다고 하는 것은 간수도 알고 죄수도 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꿈 혹은 지옥 이런 데서는 현실이 아니라도 이게 꿈이라면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같이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만약에 꿈이라면 현실이라면 밥을 굶으면 죽는데 꿈도 마찬가지다. 꿈속의 대상도 실질적인 작용을 일으킨다. 몽정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놀라면 바지에 오줌을 쌀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두려워서 쫓기다가 꿈을 깰 수도 있고. 그래서 꿈속의 대상도 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꿈은 꿈에서는 그렇다고 또 될 수 있겠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이 꿈이라고 하는 증거가 성립이 되어야 현실이 꿈이고 그렇다면 현실이 꿈이라면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으니까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꿈속에는 이제 공간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작용이 꿈속에서도 다 있는 것 같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갈라집니다. 이제 실제론자들은 그러니까 삶이 꿈하고 어떻게 같아? 꿈은 꿈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바수반두는 여기서 이제 대단히 두꺼운 얼굴을 하고서 그런데 삶이 꿈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네 생각이 정말로 나는 독특하다고 생각해. 삶이 꿈과 왜 다르다고 생각해?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 증명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봐 라고 권유를 한 겁니다. 만약에 꿈이라고 하면 다 이해가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덧붙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하는 거는 이거야. 뭐냐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느끼고
느끼고 뭐 지각하고 하는 이 사고하는 이 감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한다, 내가 감각적으로 경험한다라고 해서 외부 세계에 실제적으로 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는 걸로 보기는 어렵다. 이건 미심쩍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본 가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아까 그러면 그렇게 미심쩍고 꿈과 같다고 생각하면 현실이 이걸 어떻게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을까? 또는 그걸 어떻게 알지라고 물을 거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줄게. 뭐냐면 대안은 이런 거야. 요가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야. 요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완전한 몰입. 어떤 몰입이냐면 주관과 객관이 구분되지 않는 완전한 몰입 상태에 들어가는 요가의 최고 경지로 들어가면 분별되지 않는, 주객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순수한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 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그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지고 주관이 객관을 인식하고 하는 이런 어떤 감각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환각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꿈에서 깨어나서 보면 꿈이 실제가 아닌 환각인 것처럼 고도의 주관과 객관의 융합 상태에 있는 순수 의식이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보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구분하고 있는 우리들의 의식 활동 자체가 꿈 같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어디로 미루는가 하면,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 순수 의식의 수준까지 올라가 봐. 올라가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가 수행의 최고 경지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순수 의식, 즉 주관과 객관으로 분리되지 않는 순수한 의식만이 유일한 실제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후의 최후까지 증명을 미루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후에는 논리적 증명이 아니고 실존적 증명을 하라는 것이죠. 체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가의 최고 수준 상태에 네가 도달해봐라. 그러면 이 세상이 꿈처럼 느껴질 거다.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논리적인 증명으로 끝을 내지 못하고 그냥 수행으로 이 책임을 넘겨버리는 이런 이제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자, 유식 20논의 이제 결론, 진짜 실제론자들이 틀렸고 식만이 유일한 실제다라고 주장하는 유식 20논의 결론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이 지각, 우리가 뭘 안다, 외부 세계를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외부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그건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꿈 같은 거다.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냐? 야, 꿈은 있잖아. 꿈 꿀 때는 대단히 리얼하잖아. 근데 꿈을 깨고 나면 허망하다는 걸 알잖아. 마찬가지야. 현실이 꿈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거를 알 수 있을 때는 현실이라고 하는 꿈에서 깨어날 때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증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까 현실과 꿈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현실이 꿈이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은 요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최고의 의식 상태, 주객이 분리되지 않는 순수한 의식 상태에서 그것이 가능하고, 그때에 본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 속에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이 보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좀 유혹적이긴 하지만 찝찝하죠.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깨달음이 뭐냐라고 하는 유식적 논지는 이렇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말이지 좀 인지적인 문제인데, 순수한 무분별의 의식, 그죠? 주관과 객관으로 구분되지 않는 주관이 객관 세계를 안다라고 하는 문법이 통용되지 않는 순수한 무분별의 의식, 즉 이걸 이제 순수 의식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실제고 그 실제를 체득하는 것.
그죠? 체득하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깨달음에 어떻게 도달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달음의 이제 그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각적 지식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도에서 아주 오랫동안 내려오는 수행을 통해서 뭐 육신통이라든지 이런 초감각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도 부정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능력을 부리는 자가 있고 능력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객이 구별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이든 아주 초월적이든 어떤 뭔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주관과 객관으로 구분되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의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났죠. 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고 불성이 성취되어야 획득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최고의 지식은 아까 얘기한 주객 분별이 없는 순수의식을 획득하는 거고.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3아승기급. 뭐 아승기급 이러면 하여튼 우주가 뭐 하여튼 3번은 뭐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는 뭐 그 이상의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3아승기급의 수행과 또 수행의 성취 후에 세세생생의 보살행이라고 하는 성불 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유식학에서는 외부 세계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그것을 꿈으로 끌어들이고, 꿈이라고 하면은 설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것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꿈에서 어떻게 깨어나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깨닫지? 라고 했을 때 3아승기급의 수행과 세세생생의 보살행이라고 하는 속으로 또 미루어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 논리적 그 증명을 미룬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한탄조로 야 정말 살고 나니까 세상은 꿈과 같네, 또는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내가 허망한 꿈을 꿨네, 이런 표현을 곧잘 하니까 또 상당히 유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식학에서 실제론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논파, 이걸 논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어쨌든 그것을 부정했는지를 유식 20논, 바수반두의 양대 저작인 중에 하나인 유식 20논을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